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문법. 조문경 변호사에게 듣는다. 안녕하세요. 조문경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듣고 있는 소식 중에 한국에서 무비자 이스타로 미국을 방문하셨다가 이제 그렇죠. 뭐 주로 우리 어머니들이 장모님, 시어머니 또 우리 어머니들이 네, 가족 오셨다가요. 방문하러 많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좋다 그래서 무비자로 오셨는데 출장도 오시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코로나 네. 감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개월을 지나게 돼서 네, 이게 네, 왜냐면 네. 음성 이게 나와야지 한국을 그렇죠.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게 디나이가 됐다. 안 된다. 그래서 가니까 나중에 이 음성 반응이 나와서 갔는데 이제는 그 이스타 무비자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소식이 왔다고 그러는데요. 원래 그 네. 이스타는 체류 네. 기간이 90일이에요. 3달이요. 네. 그래서 3달 이상 연장을 원래 못해요. 다른 비자는 신분 변경도 하고 연장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네. 이민법상 규정이 있지만 네. 이스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연장이 안 돼요. 네. 근데 예외적으로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이민법에 가서 이민국에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하는 네. 것보다는 CBP라고 CBP라는 게 이제 처음에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라고 이민 들어올 때 이민세관 단속국인데 네. 그 여행객들의 뭐 외국인들의 뭐 또는 내국인도 그렇고 들어올 때 이제 그 심사 네. 입국 심사를 하는 담당하는 부서예요. 네. 그게 각 공항마다 있어요. 거기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예전에도 코로나 전에도 네. 여기 들어와서 뭐 다쳤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요. 네. 그럴 때는 변호사나 아니면 뭐 본인이 뭐 가가지고 네. 연장을 하면 뭐 30일 연장을 해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작년에 4월에 이민국에서 발표된 거를 보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90일 내에 못 나갈 경우 아까 말씀드린 CBP 그 이민세관 단속국이나 아니면 네. USCIS 이민국에 요청을 하면 네. 30일 연장을 해준다. 네. 30일 내에도 또 음성이 안 나오고 계속 코로나 감염이 계속된다. 그러면 또 어나더 30일을 해준다라고 공지를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분은 왜 디나이가 됐는지 아마 제대로 된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안 그렇죠. 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분들이 많아서 네. 여러 번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요청은 간단해요. 주로 이제 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JFK 공항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네. JFK의 이 전담 부서 팩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팩스로 내 여권하고 들어온 기록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코로나 그 테스트 내가 양성 반응이 나와서 못 나간다. 그거를 제출을 하고 요청을 네. 하면 30일을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엔 인터뷰도 안 주던데요. 이렇게 그거는 말씀하셨는데. 인터뷰할 필요 없어요. 인터뷰할 필요가 그러니까 없어요. 뭔가 네. 그러니까 거기서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방법이 있는데 있는데 그 그걸-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문을 두드린 저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네. 얘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문을 두드렸다. 네, 그러니 뭐 조문경 변호사님하고 제가 진짜 표현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 머릿속에 엉뚱한 곳에 네. 가서 문을 두드리셨구나 했더니 그래서 이분이 문 열어서 그러셨네요. 우리는 이런 거 안 해요 라는 네.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요. 네. 할 수 없이 90일이 지났다고 지금 그분은 네. 이제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나가셨어요. 음성이 네. 돼서. 이제 이스타로 들어오셔서 원래 90일인데 그 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이 B1, B2라는 방문 비자를 비자로 영사관에 정식으로 비자 신청을 해야 되고 네. 앞으로는 영원히 이스타는 못 해요. 영원히 무비자로는 못 들어오시고요. 왜냐하면 이스타를 할 때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네. 미국에서 오벌 체류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오버스테이. 있는데 네. 거기 오벌스테이를 했다고 노를 하면 완전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심각한 더 문제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요. 예스를 하면 이스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네요. 분들은 불가피하게 여기서 오벌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네. 관광 비자, B1, B2 비자를 신청을 하면 네. 크게 무리 없이 받으실 수는 있을 텐데 이제 네. 그런 비자를 신청하면 내가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을 거다. 한국에 네. 뭐 연고가 있다. 여러 가지 타이가 있다. 이런 걸 또 입증할 그런 입증할 또 서류가 필요해요? 버든이 있죠. 네. 이스타는 그 무비자는 그냥 네. 서류만 이렇게 작성해서 하면은 주는 거니까. 근데 네. 이런 그 불가피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민국에서 공지한 대로, CBP에서 공지한 대로 네. 그 맞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 돼요. 제대로 된 방에 네. 가서 문을 두드려야 한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국에 무비자로 해서 미국에 오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매일 기다려도 지금 많으세요. 오미크론이 많죠. 특히 네. 확산되고 나서 이런 네. 문의가 사실 많았는데 어떻게 오늘 김경주 씨가 그 얘기를 꺼내셨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진짜 요즘처럼 그렇게 오미크론이 뿌려지는데 이거 어떡하시나. 이건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불가피한 상황에 속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얼핏 들은 대로 CBP 그러니까 네. 보더 국경의 네. 그 프로텍션을 관장하는 그 그런 부서나 부서요. 네. 그러니까 공항에 가면은 공항에 가면 다 있어요. 있다는. 그래서 공항에 그 번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도 있고 그다음에 팩스 번호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화를 하면 이리이리로 팩스를 보내세요라고 네.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거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 길잡이가 이제 대주는 게 또 변호사로서 할 일이잖아요. 네. 네. 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 일단 전화번호를 먼저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네. 201-585-7400입니다. 201 585 7400. 7409. 아, 죄송해요. 7409예요. 네, 제가 7409라고. 7400은 저희 대표 번호라서 예, 연결이 좀 201 585 7409. 저희 이민부서 번호입니다. 네, 그래서 조문경 변호사님 그 이민 전문 변호사님께 일단 미국에 무비자로 왔는데 지금 코로나 감염이 됐는데 다 나은 것 같은데 테스트 결과는 자꾸 양성이 나오네요. 해서 3개월 체류 허용된 기간을 초과했습니다. 오버스테이가 초과하려고 합니다. 겁납니다. 어떻게? 근데 딱 3개월 돼서 이걸 시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바로 전에만 하시면 돼요. 바로 전에, 그러니까 하루 늦기 전이라도요? 전에. 네, 그래서 하시면 연장해주면 네. 시스템상에 다시 기록이 30일이 되니까. 하니까 네. 오버 체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오버스테이가. 네,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그것이 거예요. 닥치게 네. 되면 나중에 한국 가서 다시 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없게 상황이 되죠. 참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좀 많으신 우리 어머니셔서요. 그러시구나. 네. 제가 알거든요. 딸 보러 네. 그러니까 딸 보러 오고 아이고. 싶은데 무비자로 툭 하고 비행기만 그렇죠. 탈 수 타면 있는 되는데 것과 이제는 또 방문 비자로 비자, 가서 비자. 정식으로 인터뷰 받고 신청하고 서류 내고 하셔야 되니까. 네, 제가 예. 마음속으로 막 마음에 그러네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조문경 아유. 변호사님, 네. 201-585-7409, 201-585-7409. 어떤 이유로든 미국의 오버스테이 이제 그 허락된 기간보다 더 계시게 되면 이 이스타 무비자는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신청을 끝나기 전에 가장 큰 사유가 요즘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튼 문의해 주시고요. 네, 이것 말고도 우리가 걱정거리는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걱정은 아니고 네.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에요? 업데이트된 뉴스 전달해 드릴게요. 네. 1월 2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게 네. 저희가 대학생들이 아니면 대학원생들이 졸업을 네. 하면 OPT라는 게 있어요. 그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해서 현장 네. 실습 기간 1년을 주고요. 네. STEM은 그러니까 STEM인데 네. Science, 과학, 과학. 그다음에 T, Technology, Technology. 기술, 네. E, Engineering, 네. M, Mathematics 해서 수학. 이 분야를 전공하면 네. 2년을 더 줘요, OPT를. 네. 예, 그런 제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이 STEM 전공자들에게 2년을 더 준다라는 더 건 주죠.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거는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한참 워낙 됐죠. 저하고 이 예전에는 공과하고는 없었지만. 관계가 멀기 네네. 때문에 제가 네. 그걸 신경을 안 쓰고 네, 들었나 봐요. 네. 그거 OPT 뭐 2년을 더 준다. 예, 2년을 더 준 거는 뭐 네. 꽤 됐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3년을 몇 년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 네. 한 10년 됐나? 뭐 그 그래요? 정도 됐을 네.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3년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내 전공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코노믹스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스템이랑은 관계 없어요. 과학, 기술, 맞아요. 공학, 수학 분야는. 네. 근데 이번에 2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20일에 발표한 건 뭐냐면 네. 우리가 그 스템 분야를 좀 확대를 시키겠다. 와, 그래서 네. 22개를 더 집어넣겠다. 그러면 그 우리가 예. 보통 말하는 전공 분야를 전공 분야를 좀 확대를 와, 시키는 거죠. 스템에 네. 해당되는 걸.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비즈니스 전공이에요. 비즈니스는 스템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과학, 기술, 공학, 뭐 수학이겠어요. 뭐 비즈니스를 뭐 모르면 또 공학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뜻에서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그러면? 할 수는 없지만 아니요. 비즈니스는 안 들어가지만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그런 건 들어가요. 그러면 비즈니스 분석도 그렇죠. 뭔가 분석이죠. 많은 과학적인 그런 거가 필요하잖아. 통계적인 방법을 그런, 써야 네, 되니까 나이지가 필요하니까. 컴퓨터 앞에서 그걸 돌리고 그렇죠. 정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가 네. 어떤 분야를 선택을 하면 대학에 네.
가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그렇게 프로그램을 수치로 이렇게 뭐 31.5, 52.5 이렇게 그 숫자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를 만들어 놓고 요 분야를 요 프로그램을 전공하면 스템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2년 더 그렇죠. 2년 더. OPT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파이낸스도 파이낸스 자체는 안 되지만 파이낸셜 Analytics. 어널리틱스 하면은 와. 되고요. 그다음에 심리학이 있어요. 심리학 맞아요. 이거 심리학 아니에요. 스템 아니에요. 아니 정말 이거 통계 많이 써요. 저도 사회학, 심리학 쪽에 경험을 했는데 통계로 막 그러니까 뭐, 돌리니까 예, 이것도 되는 통계를 거예요? 예, 많이 와.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근데 심리학 그렇다고요? 중에서 뭐를 전공하냐면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심리학 그러니까 조직, 산업 조직 심리학 이런 거는 통계를 정말 많이 돌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해당합니다. 저는 대학원 때 네. 사실 굉장히 고생했던 게 이 수학, 통계 이거 많이 써요. 네. 그래서 그걸로 돌리면 네. 똑같은 연구 결과도 많이 다르게 또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더 게 지금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지금 21일부터 그 들어가 있는 22개 중에 하나예요. 아, 예. 그래서 그런 22개가 들어갔는데 21일부터 적용이 이미 시작됐나요?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학교를 갈 때 네. 전공을 선택을 할 때 물론 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뭐 그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전공을 선택을 하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면 내가 네.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좀 남아서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고. 네. 근데 그게 1년이냐 3년이냐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공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때 좀 네. 스템에 해당하는 걸 하시면 네. 아무래도 내가 그 기회를 좀 활용을 하기가 네. 좋죠. 그 기회가 근데 확대되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STEM 말만 이렇게 딱 들어도 난 아니야라고 진저리를 칠 수도 있는데 네. 이제는 그것이 점점 확대가 점점, 돼서 그렇죠. 어떤 분석이 필요한 그 분석에는 또 필요한 네. 그 통계도 있고 여러 저는 이제 통계밖에 말을 안 하는데요. 뭐 네. 여러 기술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죠. 적용되는 분야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organizational, industrial psychology 사이콜로지 같은 거. 까지도 네, 그렇죠. 조직 심리 같은 와. 경우. 그다음에 이코노믹스도 그냥 네. 이코노믹스는 안 돼요. 근데 네. mathematical economics 그러니까 약간 뭐 사실 이코노믹스 하면 숫자 경-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수학 그중에서도 못하면 수학적인- 경제학 못하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경제학 자체는 안 되지만 네. 네, 그 mathematical economics로 돌리면 이게 네.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지금 취업 비자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네. 취업 비자에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 없이 네. 내가 1년 플러스 2년을 더 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3년 별도의 비자 없이. 학교를 마치고 미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그 기회를 네. 갖는 건데 네. 여기서 제가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이 OPT 관련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 왜냐하면 OPT는요. 그냥 일반 OPT는 90일 이상 취업이 안 되면 네. OPT 자체가 무효화되고요. 그다음에 스템은 다 합쳐서 150일. 그러니까 150일. 5달 동안 취업이 안 되면 네. 더 이상 OPT를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다른 OPT, 다른 분야 전공자들이 OPT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건 없지 않아요? 아니죠. 1년을 받는데 90일을 90일 일을 안 이상? 하면, 네. 90일 이상 취업이 안 되면 이제 OPT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다른 분야도요? 그렇죠. 아하, 일반적으로. 네. 그다음에 스템을 할 경우에는 전부 합쳐서 150일. 150일인데요. 네. 어떤 분이 네. 이제 내가 이 기간은 다가오고 네. 어닝플로이먼트 기간은 끝나는 기간은 다가오고 취업은 안 되고 하고 네. 다급하니까 광고를 접했어요. 파인 드림이라는 데서 자, 우리가 OPT 스폰서십 제공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혹해서 연락을 했더니 돈을 얼마 내라. 그러니까 이건 취업이 아니라 그런 서류를 준다는 건데 그걸 받아가지고 네. 학교에 등록을 했어. 그러니까 학교에 이런 곳에서 일을 합니다라고 네. 이렇게 그렇게 레지스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취업 기회가 정말로 생겨서 취업을 해서 네. 취업 비자 받고 잘 있다가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 할 때 덜미가 잡힌 거예요. 당신 예전에 와. OPT 할 때 파인 드림이라는 데서 또는 뭐 시노텍이라는 데도 있어요. 네. 싱코텍이라는 데도 있는데 네. 그런 데가 그 허위로 OPT 그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돈을 받고 약간 서류를 주는데 거기서 얼마 동안 했다. 그러기 때문에 허위로 그 OPT를 유지했기 때문에 영주권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해서 정말 가슴 아프네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OPT가
1년 또는 2년 플러스 해갖고 3년 주어지는 건 좋으나 네.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취업을 못해서 내가 OPT가 없어질 그런 지경에 처한 분들 다급한 마음에 그렇게 내미는 그런 검은 손을 잡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적법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네. 예, 그렇게 되시면 나중에 정말 네. 예, 자격이 내가 모든 영주권 자격이 됐어도 네.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예, 아, 그런 정말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예, 케이스네요. 예, 저희가 네. 직접 지금 대한 케이스인데요. 네. 예, 그래서 OPT 오늘 말씀드리면서 음흠. 예, 이것까지 좀 네. 예, 함께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처음 미국 생활을 유학을 와서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많이 해당되는 그렇죠. 네, 학교 네. 졸업하고 미국에 1년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해서 머물고 싶다. 그러면서 취업이나 이민의 기회도 또 더 나올 수 있고 그런데 STEM 이 사이언스 분야 전체적으로 제가 줄여서 말을 합니다. 전공자들이 2년을 더 받아서 3년을 일할 수 있는 OPT인데 그것을 또 이게 잘 취업이 안 돼서 혹시 취소가 될까 해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해서 나중에 자격이 네. 있어도 영주권이 디나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기억을 합니다. 걱정할 일은 이거고요. 그리고 좋은 일은 어쨌든 22개 예, 확대가 분야에 더 됐다는 확대가 거. 됐다. 네, 예. 자격이 그래서 1년에 더해서 2년 3년짜리 OPT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이 analysis, analytics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말이 붙으면 전공에 이제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께 아까 그 무비자 코로나 감염돼서 한국 돌아가려면 음성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허락된 3개월 체류를 지나게 될 그런 위험에 있을 때 문의해 주십시오. 201-585-7409 201-585-7409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조문경 변호사님.